많은 분들이 내신이 곧 비교과다, 이 말인즉슨 내신이 좋은 친구가 생활기록부도 좋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기부 등급도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평가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소장 기용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전자칠판을 새로 장만을 해갖고 겸사겸사해서 인사드리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뭐냐면 일반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카이스트하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까지 같이 동시에 입학을 했어요. 이 친구 거를 지금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 돼서 합격을 했을까? 사정관 시선에서 봤었을 때 그 부분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생기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은 포인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서요, 내용들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요, 오늘 결론들을 말씀드릴 거를 지금 미리 공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학부모님들이 하도 말씀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갖고 저희가 서울대학교 입학처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나머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는 직용과 일반 전형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이 내신 등급이 아니랍니다. 자,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자료를 원해서 정리를 보내주기는 하지만 전년도 입결의 등급을 보고서 너무 높아서 지원을 안 했는데 나보다 더 낮은 학생의 등급도 합격을 했어요 라고서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입결의 내신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서울대가 학생을 뽑는 방식이 내신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고 ROL이나 홈페이지에 자세히 써놓았는데 등급만 물어보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내신이 좋으면 무조건 서울대 합격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뭘로 채운다? 반드시 비교과 부분들로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결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사항이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서울대학교 입결 자세히 훑어보잖아요. 2등급 대 학생도 붙습니다. 그리고 또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죄송한데 비인기 학교인, 서울권에서 비인기인 학교인 한서, 삼경, 여기도 2등급대예요. 서울대도 2등급이고요. 그리고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도 2등급대입니다. 뭘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등급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다?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좌우된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대입 전형 과정에 확대되면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부 컨설턴트님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원자 이름은 당연히 공개 안 되죠. 그리고 자,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거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다음 출신 학교명도 가려져서 안 올라가요. 그리고 고교 프로파일, 고교 명예, 고교에 대한 것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게 주 내용이에요. 지역 명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공개돼요. 그러면은 여지껏 우리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해갖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지역명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나한테는 불리한 부분이었겠구나, 아니면 나한테는 유리한 부분, 이렇게 생각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불리한 부분들을요, 장점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들을 왜 갖고 나왔느냐 하면, 오늘 이 친구는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조금 더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쪽 내용을 좀 끌어올리겠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기에 대한 위치, 상황이라 이런 거를 공개해서 단점을 장점화시킨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요. 부정적 학생이다 아니면은 긍정적 학생이다는 사정관들이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물을 보고서 한 가지 단면으로만 판단하면은 그거는 부정적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보고서 여러 가지를 활동해내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착안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얘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 때 가끔 묻죠. 본인의 장단점이 뭐냐고. 단점을 묻는데 본인의 단점을 진짜 단점 하나밖에 못 봤어. 그래서 저는 뭐 좀 농담 반입니다. 진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 단점은 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뭐 저의 단점은 약간 도벽이 있어서 친구 집에 갔다 오면 막 주머니에 친구 지갑이 들어와, 이런 100%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실질적으로 한 단면만 100%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요. 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단점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거기서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본인의 단점을 가지고 다른 면, 여러 면도 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저의 단점은 조금 소심한 편이어서 사물을 보고 결정을 할 때 여러 번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번 결정하다 보니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단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죠. 본인의 단점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구나. 특히 장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여러 면으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영상에 이제 바빠서는 잘 못 나오지만 가끔 영상에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토리 또 한번 짧게 얘기하면 내가 그 학과를 오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현재 무슨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었는지 노력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장 발전을 이루면서 앞으로 대학에 가서는 어느 부분들의 학업 계획도 있고 또 졸업 후에 진로 분야에 대한 부분들,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맞아야 된다. 그게 바로 스토리였다고 그랬죠. 같이 보면서 얘기 다시 할게요. 자, 이 친구 내용 읽어보면은요, 수학이 어렵다는 이미지를 없애고 수포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싶었대요. 자, 수학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자연적 동기 나오고 있고요. 수학을 접해오면서 수학과 친근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수학 시간에 정의에 의해 돌아가는 세계를 알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 게요, 정의에 대해서, 기초 수학에 대한 거, 물론 기초 수학 과목, 숫자 푸는 과목도 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사정관들이 봤을 때는요, 반드시 기초 교과목에 대한 수학 능력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제시 잘 되어주고 있죠. 그래서 수학의 깊이에 대해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에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또 많이 동경을 했을 거고요. 친구들이 수학 학습을 도와 성적을 올린 경험을 쌓으면서 수학과에 대한 꿈을 서서히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좀 더 주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장점화 시켰다라는 거죠. 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이후 고등학교에 와서 많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서 수학을 포기하는 일명 수포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대요. 이 친구들을 내가 살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점수 더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의 성적을 올리고 다시 흥미를 돋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 싶어. 근데 자소서나 이런 거 부분들에서는 조금 만약에 내가 이 친구들의 수학하는 포기자들을 해갖고 결과에 대한 내용, 계속 제가 결과에 대한, 오늘은 생기부를 고칠 때 반드시 결과를 넣어라, 결과를 내와라, 아니면 결과에 대한 성취를 얻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늘 거예요. 자소서라든지 특히 이제 생기부라든지 특히 자소서에 이런 말이 들어가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수포자들을, 학생이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들이 지금은 저와 같이 수학교육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라면 조금 더 내용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보시죠. 자,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수학을 알려주며 수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강조드리지만은 내가 활동한 한 활동에 대해서는 결과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결과 부분들 아까 빠져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내가 왜 수학을 가리켜야 되는지, 수학 교사가 되픈지, 수학 교사가 되고 싶은 부분들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수학 수포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다 뭐예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아니면 교육에 대한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전 저기서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점수 부분들을. 자, 그리고 요거는 왜 갖고 왔느냐 하면은요, 일반고 학생이라는 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일반고 학생들 보면은요, 대부분들 이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편차가 무려 23이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25가 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내려가면서 표준표준 낮게 주죠. 그리고 평균 점수도 보면 50점대, 50점대 이런 부분도 40점대까지 무려 눈에 띄어요. 일반고 맞습니다. 일반고 학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부분들은 전부 다 올 1등급이 아니에요. 서울대 갔다고 해도. 그리고 특히나 주요 과목 본인이 원하는 수학과예요. 수학과인데도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무려 2등급이에요. 2등급인 부분들도 있고 수학이 1등급인 것도 나온 데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 있는 과목이 최상위권 등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붙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 뭐냐면 저는 발전 가능성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눈에 띄진 않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목표의식도 뚜렷했었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진행 과정이 본인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레벨, 높은 레벨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추후에는 이 친구 생기부를 읽어보니까 뭐 우주에 대한 얘기, 우주 궤도에 대해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어떤 학생이 저는 제 과목은 A라는 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A에 관련된 학과에 대한 성적이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의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요 이미 내신은 지나간 건 지나간 부분이고 다른 데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고3이라 이번에 진로 과목이라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해도 많이 점수를 뒤집지 못한 그쪽 말고요. 어느 쪽이냐면은 활동한 부분들 보면은 우리가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난들은 많죠. 만약에 이 아이가 본인 학과 계열 쪽으로 점수가 안 좋았더라도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한다고 그러나요? 충분히 점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외에 활동한 부분들 의미를 준다라면은 내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뭐에 대한 강의 교육을 받고 뭐뭐를 발표 한 판의 강의를 듣고 발표했다는 내용들보다 본인이 여러 시간을 두고 활동한 부분들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아니면 진로에서 내가 쭉 활동한 내용들 시간을 장시간 두고 활동하고 공을 들인 거 사정관은 거기에 의미를 반드시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무려 4등급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과목명을 보면 과목은 체육 탐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문은요 무려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등급 4등급짜리가 있는데 최상위권 대학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공 계열 과목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충분히들 많이 붙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온 대로 열심히 계속해서 나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요. 비교과 부분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3학년 거 세특에서도 1학년,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세특만 하려고요. 요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필요하신 친구들 있으시면 제 영상에다가 밑에 댓글 요거 나머지 부분들 생기부 내용들 보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내드릴게요. 단 반말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야 이거 보내줘. 이런 분들도 그래도 보내드렸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비교과 활동은 넘어갈게요. 3학년 거 비교과 내용 볼게요. 동아리 활동에서 수학의 개념과 동아리 활동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원리를 실생활에서 과학에 적력하면서 찾는 능력이 있고 실생활 부분들을 수학에다가 연결을 많이 시켰답니다. 요즘에도 실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수학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내년 되면 선거되잖아요. 선거철 되면은 지금 있는 거 투표로다가 얼마까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정도 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세포가 확산되는 거 부분들을 기초 감염 지수를 이용해서 재생산 지수를 뭐 찾아냈다라든지 창의성 부분들은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끼라고 그랬죠? 끼는 5글자로 뭐다? 남다른 생각. 남이 하지 않은 거 부분들을 뭔가 생각을 할 때 사정한달 점수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이 하지 않은 거, 실생활에 연결되는 거 뭐가 있을까? 그죠? 힌트 드렸죠? 자 그리고 또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수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가졌답니다. 저는 여기서요,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수학뿐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부가 안 느는데요, 안 느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 방법 많이 가르쳐 줬었어요. 이 방법 뭐냐면은 본인 노트에다가요, 그 수업 시간에 중요했던 단어나 어휘만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로다가 평상시에는 그 단어에다 내가 직접 설명을 써갖고 원문과 비교해서 비족한 부분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내신 준비 기간 때에는 그 단어를 이용해서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요. 꼭 해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수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복리계사에서 나오는 입실론의 기원, 그리고 극한과 매크롤린 급수에 대한 거. 이 매크롤린 급수는 아마 고등교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그 다음 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좀 더 높은 부분들에 대한 걸 쭉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사정관들을 볼 때요, 이런 케이스 안 됩니다. 첫 번째, 내 생기부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게 더 낫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이게 더 인정을 받습니다. 전에 영상에도 이거 말씀드린 거 한번 있어요. 뒤져보세요. 자, 수리 과학 탐구반에서요 7시간을 활동을 했대요. 근데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수학의 개념하고 원리를 제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임. 자, 개념과 원리에 대한 책 이름 아닙니다. 개념 원리.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희망을 하며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을 함. 자, 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희망을 하겠대요. 어떤 교육적 자질이 좀 보이는 느낌이고요. 중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생기부라든지 자소서 글 쓰는 요령에서요, 저는 이거 항상 제시하잖아요. 뭐 어디까지 제시를 해라? 결과물이요. 다시 자기주도 5단계 또 한번 읊어볼게요. 사전 조사 1단계, 2단계 계획 수립, 3단계 실행, 몸이 움직여야 점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4단계 결과물 도출, 5단계 비평 능력을 길러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서 성장, 발전을 이루는 것이 자기주도 5단계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부터 점수가 올라간다고요? 3단계, 그죠? 실행서부터 올라갑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점수 안 줘요.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해서 이거 세 번째 손가락 드는 거예요. 내가 몸이 반드시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마무리를 넣어야 된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점수가 쫙쫙 붙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보잖아요. 열심히 실행을 해서 여기 다 내용 좋았어요. 정의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희망도 하고, 동아리 부장으로서 성실하게 활동도 하고, 실생활에서 수학의 개념이라는 것도 하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 부분에 만약에 어떤 본인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 결과를 제시했으면은요, 조금 점수가 더 폭발적으로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문과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뭐뭐에 대해서 활동 자료도 발표함. 그리고 그 뒤에 결과를 쓸 말이 없어.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인식도를 확인함. 이렇게라도 끝내면은 이미지 훨씬 더 좋아져요. 제가 항상 외치는 것보다 몸이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요. 움직이지 않은 내용 자소서나 면접 사례를 제시하면 점수 별로 받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결과를 제시하라. 자, 여기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면은요, 결과가 제시돼야 되는 내용들은 많이 없어요. 자, 여기도 과학에서 찾아본 수학 및 수학에서 찾아본 과학 찾기. 자, 과제 활동에서 인간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피리어드 2가요. 요거는 지금 생체 시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분해 속도를 달리해서 계절에 따른 생체 시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함 했는데, 저 같으면 발표 뒤 뭐뭐에 대한 결론을 얻음,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할 것 같으면 뭐뭐에 대한 결론을 얻고 다시 뭘 진행함, 이러면 점수 더 많이 얻겠죠. 아무튼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작을 해봤다라는 거, 여러분들 점수 안 나온 사람 꼭 해보세요. 특히 킬러 문제들 있죠? 꼭 해보세요. 점수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자, 이 친구 직접 문제를 제작을 했대요. 자율동아리에서.
자,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문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해봄으로써 중요한 수학적인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됨. 제가 얘기하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이 저는 이런 데에서 참 많이 뿌듯해해요. 우리 아이들, 제자아이들한테 야, 이런 거 부분들을 가르쳐서 해봐 했을 때 거기서 끄떡거렸던 녀석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실행으로 직접 움직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문제를 내갖고 움직여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보면은 본인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 믿고 나면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직접 문제를 제가 누누이 외치는 부분들입니다.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자의 출제 의도로 파악을 해봐라. 자, 그 내용이고요. 자, 밑에 또 수학을 리메이크하다, 수리에 대한 부분들. 자, 여기도 내용 쭉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세트 1, 2학년 세트도요. 넘어갈게요.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달아주시고요. 반말만 하지 않으시면 이것 또 다른 자료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말만 하지 말고 달아주시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학년 세트 한번 같이 볼게요. 수학적 사고력과 해석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추론 능력이 우수한 학생임. 그리고 수학이란 딱딱하고 어렵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 그 다음에 의료, 토목, 우주선 쪽에 연결을 시켜서 활동을 했대요. 생활 전반에 사용되며 우리의 삶에 해주는 부분들. 이 부분들 같이 내용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생투하고요, 화투 부분들도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 어느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나 같이 볼게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입시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생기부 기재 간의 격차가 존재하느냐라는 물음에 고등학교 교사님도 다 참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정관 출신 다 참가를 해서 거기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근데 무려 94.5%가 일반 교사 선생님들은 기재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사정관들은 89%가 기재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정들을 해요. 그 내용들은 뭐냐면 똑같이 글 부분들을 써줄 때 좀 더 심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활동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썼다라면은 점수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쫙쫙 붙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적분 시간에 보면 교과 시간에 진행되는 가장 흥미있게 배웠던 단원 발표하기 활동에서 정적분이 활용 단원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특히 평면에서 구분 구적법 확장해서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하고, 또한 이런 사고방식에서 고대 시대에 등장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해서 땅의 넓이와 입체 부피를 측정해 설명함. 저는 근데 여기서 땅의 넓이와 입체 부피를 측정했던 부분 설명할 때 조금 좀 아쉬워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은 보면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면 토공량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개 크고 작은 산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토공량을 확인을 해서 어디를 메웠을 때 남능량을 측정해서 그걸 뭐 어떻게 갖다라든지 수준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글을 써줬다라면은 야, 이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들까지 끌어올리면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아이하고 한 번만 더 여기서 글을 써주면은, 물론 선생님들 바쁘시죠. 바쁘신데 요거 하나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 부탁드려요. 선생님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이거를 이용해서 원의 부피 공식을 증명함. 사실 원의 부피 공식은요, 중등부에 나와요.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중심부에 나오는 건데 내용이 좀 낮았어요. 내용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교과 시간에 진행되는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교과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기.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결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학이라는 것을 주제로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엑스레이 및 CT 촬영, 그리고 토목공사에 활용되는 다양한 미적분의 예를 제시해서, 그리고 요거를 조금 오히려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썼다라든지 내용이 요거랑 내용이 바뀌어 썼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쪽에서 왜 선생님 자세히 모르는데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니까 100% 믿지 마세요. 애니메이션도 미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동물의 그 머리 가느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분을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분 이용해서 어느 부분,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서 섬세함까지 찾아낸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표현이 들어갔었으면
쫙쫙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 아쉬운 부분 좀 약간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요, 생기부 수준을 올릴 때 이런 거는 안 돼요. 아이 활동한 부분들이 요만큼인데 갑자기 뛰어 오르는 거, 이거는 꽝입니다. 완전 꽝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정관들은요, 뭘 원하느냐 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글자 한 글자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을 원합니다. 일부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런 거 하라는데요? 라고 제시해서 가져온 거 보면은 본인의 활동한 거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사정관 거기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점수를 주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텝 바이 스텝 한 칸 올라와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발전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가 이만큼 했다가 여기까지 왔으면 아이 분명히 이해 못한다라고 판단하고요. 사정관들이 꼬리 물기 질문 들어오면은요, 코피만 터지고 쫓겨나요. 여기에서 아이가 활동이 갑자기 높은 것까지 뛰면 이 부분 거 말고 이런 거 유사한 부분들을 다 물어봤을 때 답변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최하위점 받고요. 최하위점 받으면은 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이쪽도 나중에 저희 거 내용들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수학적으로 많이 연결돼서 뭐 X축, Y축 부분들에서 평균 반원수 이런 거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은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내신이 곧 비교과다, 이 말인즉슨 내신이 좋은 친구가 생활기록부도 좋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기부 등급도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평가받을까요? 우리 아이가 정량적 평가에서는요,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성적 평가의 생기부 안에서는 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인해 학업 역량은 1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 등급이 2, 3,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생기부 학업 역량 등급은요, 교과 내신 등급을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내신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생기부 마감에 대한 거 충실히 하셔갖고요, 마지막 생기부 얼마 안 남은 기간들 조금 더 막말로 심폐소생 시켜드려야 됩니다. 심폐소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들 하십시오. 내신 등급이 곧 비교과는 아니다. 자, 이 친구가 수학과잖아요. 자, 그래서 내신과 또 비교과는 비례할 수도 있지만 반비례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비교과 남은 부분들 충실히 다 해갖고요, 마지막 역전시켜서 좋은 결과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